13명이면은 몇 킬로가 되는 거야? 13명 곱하기 한 평균적으로 50은 될 거 아니야? 50이요? 50이요? 60 해야 되는 제가 거 아니야? 70인데 60 해야 되지 않나? 민서가 너 얼마야? 40이니까. 너 얼마야? 너 몸무게 얼마야? 모험생활 평균은 48. 어? 그럼 평균 50 맞지? 그러면 50이야. 모험생 어쩌면 장주원 얼마? 저요? 응. 70? 아니요. 얼마나 몸무게가? 네, 얘기를 해야 돼. 어. 진짜요? 어. 뭐 어때? 여기는 다 너보다 많이 나올걸? 얼마인데? 48이요. 뭐야? 그 정도. 근데 기본적으로 48 정도 되는 거 아니야? 네. 저? 네? 네? 아니 민서 40. 민수 얼마? 38이지? 저체중. 너 얼만데? 42 정도. 42. 와. 봐봐. 그러니까 우리 반 평균 몸무게 50으로 가는 게 맞아. 쌤, 제 키 50. 건호 얼마야? 저 67. 좀 날라가는데. 쌤, 제 키 50이면 자, 그 정도. 오, 우리 엄청 많네요, 우리 반 친구들. 네. 선생님 몸무게 40. 와. 와 거짓말이 하나도 없었다. 와. 그럼 그 눈빛은 뭐지? 왜 못 믿겠다는 눈빛이지? 단위가 킬로그램이지, 이 새끼야. 와 40. 뉴턴으로 간다, 뉴턴. 40뉴턴. 아? 자, 이렇게요. 자, 그러면 보시면 지금 1번부터 20번까지요. 그동안 배웠던 내용들 이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1번부터 20번까지의 문제는 사실은 A과하고 1과 아이들도 똑같은 문제들을 봤어요. 그래서 걔네들은 요거에다가 덧붙여서 문제 이렇게 봐서 걔네들은 25문제, 자기네들은 20문제 이렇게 봤단 말이죠. 자, 그러면 그 중에서요. 걔네들은 이제 과거나 다른 자사에서 나왔던 기출문제도 같이 봤던 거고 우리는 수능문제 계열만 봤어요. 이번에 수능문제 계열로만 봤어요. 1번부터 4번까지 중에서 질문. 2번이요. 자, 2번 됐어요. 네. 자, 2번 보시면요. 2번은요. 그림과 같이 직선 도로와 나란하게 운동하는 자동차가 0초, 2초, 5초일 때 각각의 선을 지나간다. 이때 P에서 Q까지 등가속도, Q에서 R까지 또 다른 등가속도를 할 거다. 그랬을 때 0초와 5초일 때 지나갈 때 속력 나와 있고요. P에서 Q까지, Q에서 R까지의 거리 같다. 이제 이렇게 했단 말이죠. 물리 문제는요. 그래프 가지고 놀 수 있으면 된다. 그래프 가지고 놀 수 있으면 된다. 그래서 물리에 첫 단원을 배운 사람들은 그래프를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있잖아, 소율아. 그래서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거고, 문경아. 우리는 미친 듯이 그래프를 분석하는 연습들을 했으니까 우리는 물체의 운동을 설명할 때 VT 그래프 그린다. 됐죠? 자, 그 중에서 0초일 때와 2초일 때와 5초일 때를 얘기했으니까 시간도 0초, 5초, 2초 이렇게 세 가지만 나눠서 보시면 되고요. 여기가 P점을 지날 때, Q점을 지날 때, R점을 지날 때의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중에서 실제로 요 구간의 등가속도와 요 구간의 등가속도는 다른 모양이야 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모양으로 그릴 건데 맨 처음에 P점을 지날 때의 속력은 얼마냐면요. 이게 8이고요. 그 다음에 Q점을 지날 때의 속력은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냥 V로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R점을 지날 때는 8보다 낮은 5야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근데 등가속도의 뜻은 뭐냐면 등가속도는 속도 변화가 일정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 저는요. 맨 처음에 P에서 Q까지는 속도가 빨라지는 등가속도 그 다음에 속도가 줄어드는 등가속도 이렇게 봐도 무방해요. 또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을 거예요. 처음에는 속도가 줄어드는 등가속도였다가 늘어나는 등가속도를 볼래요. 무방해요. 그래서 V가 어떤 V인지 모르니까 8보다 큰지 작은지가 안 나왔으니까 하지만 개형은 얘 아니면 얘의 형태로 잡는 게 맞다. 알겠어요? 자, 저는 노란색 개형으로 볼게요. 그랬을 때 이 속도를 V라고 놓고 볼 건데 여기서 힌트 준 거 알아요? 뭐라고 줬냐면 P에서 Q까지의 거리와 Q에서 R까지의 거리가 뭐하다 그랬어요? 같다 그랬는데 VT 그래프에서 거리 어디 있어요? 그렇죠. 이 밑에 있는 넓이와 요 부분의 넓이가 뭐 해야 된다? 같아야 된다 이 얘기야. 예. 되겠어. 근데
이렇게 되는 형태이다라고 했어요. 자, 그랬을 때 우리 등가속도 운동할 때 간거리 어떻게 구하니? 라고 하면 간거리는 평균 속도에다가 걸린 시간 곱하면 돼. 그쵸? 네, 속력 곱하기 거리. 근데 그 속력이 변하니까 평균 속력 곱하기 거리 하면 되는데 등가속도 운동에서 평균 속도 어떻게 구한다? 원래 평균 속도는요. 총 걸린 시간분의 총간거리로 나누는 거잖아. 근데 등가속도 운동을 할 때만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하면 돼? 처음 속도에다가 나중 속도 더해서 반띵하면 이게 평균 속도야. 예. 맞아? 이랬잖아요. 그러면 PQ 구간의 평균 속도가 얼마냐면 PQ 구간은 처음 속도는 8이고요. 나중 속도는 V입니다. 이거 더해서 반띵하면 이게 평균 속도야. 그쵸? 자, 그런가 하면 QR 사이의 평균 속도는 얼마냐면 처음 속도 V에다가 나중 속도가 5잖아요. 요거 반띵하면 평균 속도란 말이야. 됐어. 자, 그랬을 때 그 각각의 평균 속도에다 걸린 시간 얘는 2초 걸렸어. 얘는 3초 걸렸어. 맞습니까? 아니요. 요 구간은 3초요. 알겠어요? 네. 이렇게 각각의 구간별로 걸린 시간을 곱하면 간거리가 나올 텐데 이 거리가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근데 눈만 뜨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지금 PQ 구간하고요. QR 구간하고요. 평균 속도는 V1, V2라고 칠게요. 근데 걸린 시간이 얼마냐면 이게 2초하고 3초인데 그거 곱하면 같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눈치채셨으면 시간의 비가 2대 3이면 평균 속도의 비율이 얼마라는 거야? 3대 2의 비율이어야죠. 맞아?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얘 평균 속도와 얘 평균 속도의 비율이 2분의 V 더하기 5가 얼마? 2대 3이면 된다? 이거 비례식으로 풀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해됩니까? 아, 이렇게요. 물리원의 등가속도는요. 평균 속도로 대부분의 문제가 풀립니다. 그러니까 평균 속도 가지고 놀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V값 나오죠? V값 얼마 나옵니까? 1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잡은 개형이 거꾸로 돼야 된다. 이거 틀렸다. 사실은 얘 개형 이렇게 나오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알겠어? 개형 어떻게 잡고 가시던지 나중에 답을 보시면 아, 이 모양이 어떻겠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단 말이야. 됐어? 그러니까 모양 잡는 거에서 쭈삣쭈삣 할 필요가 없어. 알겠죠? 이렇게 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2번을 해결해 봐 드렸고요. 평균 속도 가지고 놀 수 있어야 된다. 정확하게. 그리고 그래프 그려야 뭔가가 보인다. 알겠니? 넘겨봐. 자, 5번부터 8번까지 질문해봐. 5번이요. 몇 번? 6번이요. 6번이요. 5번, 6번. 8번이요. 7번 빼고 다 다시 말해. 뭐라고요? 5, 6, 8이요. 5, 6, 8이요? 네. 자, 5번 볼게요. 질문은 하시면 돼요. 그림과 같이 다리 위에 자동차가요. 근데 꼬맹아, 그림을 그냥 글자만 읽지 말고요. 그 안에 의미를 좀 분석해 보면서 읽자. 그림과 같이 다리 위에서 자동차가 밑줄 쳐 등가속도 간다는 얘기야.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해서 쭉 갑니다. O부터 P까지 하나의 가속도로 쭉 간다 이 뜻이잖아요. 구간으로 얘기 안 했잖아요. 자, 이렇게 가고 있는데 자동차가 이웃한 교각 사이의 구간을 지나는데 걸린 시간은 어떻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같은 시간 동안의 간거리를 잘라서 보여준 거야. 그러니 여기에서 교각을 보시면요. 교각이 어떤 모습이 있냐면 T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잘라서 보면 처음에 T라는 1초 동안에 D만큼 갔어. 그 다음 1초라는 시간 동안에 2D만큼 갔어. 이런 느낌이잖아. 그 다음에 또 1초 더 갔더니 그 구간은 얼마만큼 갔어? 3D만큼 갔어. 이런 느낌이잖아. 그러면 얘는 점점 빨라지는 등가속도니 점점 느려지는 등가속도니 빨라지는 당연하죠. 그쵸? 같은 시간 동안에 간거리가 점점 늘어난다는 얘기는 갈수록 속력이 빨라진다는 얘기잖아. 그러니 얘는 등가속도의 형태를 띠는데 점점 속력이 빨라지는 이런 형태의 등가속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겠구나 라고 개형을 잡으시면 돼. 맞아? 이렇게 보고요. 같은 시간이라 그랬으니까 같은 시간 t 간격으로 잘랐어. 그랬더니 여기 면적이 D고 이건 2D고 이건 3D야. 이런 느낌이잖아. 맞아? 응. 이거 0, T,
2t, 3t 이런 느낌이야. 내가 쓸 수 있는 최대한은 썼어 이제. 됐죠? 자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러면 O에서 P까지 자동차의 속력을 위치에 따라 그래프로 가장 적절하게 나타낸 거 찾아보세요 라고 했다고요. 이 그래프 있어? 저 직전 그래프. 비슷한 그래프 찾는 게 아니고요. 전혀 다른 그래프 찾는 거예요. 이거는 가로축이 뭐예요? 시간이죠, 이 새끼. 가로축에 시간 있어 거기? 없어. 그러니까 이 그래프 모양이 아니라고. 시간이 거리가 되네. 여기가 뭐야? 속력 또는 속도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 속도 그래프를 그렸는데 거기에서는 무슨 그래프를 그리라는 거야? 어디가 시간이 있어 여기야? 위치, 속력 그래프를 그리라는 거잖아. x축이 달라졌잖아. 개형이 달라지겠지? 무슨 말인지 알아? 얘기했잖아. 근데 너 기억나니? 이렇게 해서 얘 기울기를 a로 잡으면, 응? 가속도를 a로 잡으면 같은 시간 동안의 속도 증가량이 어때? 같아야지. 이거 at. 여기서 여기 늘어난 것도 뭐? at. 여기서 여기 늘어난 것도 뭐? at. 맞아? 그러면 여기를 V1이라고 하면 여기는 뭐니? V1 플러스 AT야. 여기는 뭐냐? V1 플러스 2AT야. 여기는 뭐냐? V1 플러스 3AT의 속도여야 된다고. 맞아? 예.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보시면 시간 위치 그래프인데요. 여기를 D점, 여기를 2D, 여기를 3D, 4D, 5D, 6D 뭐 이런 모습이야. 됐어요? 여기가 0, D, 여기가 얼마? 3D, 여기가 얼마? 6D 이런 위치잖아. 맞아? 이런 위치에서요. 속력과 위치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라는 얘기죠. 시간이 안 나오죠. 어떻게 하면 될까? 잠깐만. 이렇게 보여줘? 여기가 T고 이 T라고 치자. 여기가 V면 여기는 얼마이겠니? 2V지. 속력이 2배 되는 곳이 위치가 2배 되는 곳일까? 아니 요간거리가 얼마니? 1이라고 그러자. 요간거리가 몇 배겠냐? 4배. 4배죠. 그러니까 거리가 D일 때보다 여기가 V라면 거리가 4배인 곳에서의 속력이 2V가 돼야 돼. 2배가 돼야 돼. 됐어? 그러면 우리가 비례 그래프가 나오려면 어떤 모습이어야 되냐면 거리가 2배 늘어날 때 속력도 몇 배여야 돼? 2배여야 돼. 이게 2배 늘어날 때 얘도 2배 늘어나야 비례 모습 이 모습이 나와. 근데 봐봐. 속력이 2배 늘어나는 동안 거리는 몇 배 늘어나는 거야? 4배 늘어나는 거야. 거리의 제곱이 속력이라고. 맞아? 이참시처럼 포물선 비슷해. 네. 네. 그러면은 비례보다 그래프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아래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2차 포물선 그래프가 형태에다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되니?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와줘야죠. 맞아요? 하겠어요? 네.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얘는 시간 속력 그래프가 아니기 때문에 일정 어디 증가하는 그래프의 형태를 띠면 안 된다. 속력하고 거리는 제곱의 관계이기 때문에 포물선의 형태를 써야 된다. 라고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된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6번 보시면요. 그림은 동일한 지점에서 1초 간격으로 질량이 같은 물체 A, B를 같은 속력으로 연지기로 던졌다 이거예요. 자, 보면은 내가 던져. 언제까지 올라가? 속도가 0 될 때까지 올라가. 그쵸? 그럼 맨 처음에 내가 땅바닥에서 어떤 애를 던졌는데 40의 속도로 던졌다고 치자. 생각해봐. 자, 그럼 맨 처음에 0초일 때 이 새끼 속력이 40이야. 1초 지났어. 속력 얼마 되냐? 30이야. 오케이. 또 1초 지나서 2초가 됐어. 속력 얼마야? 20. 그 다음 얼마? 10. 그 다음 얼마? 0. 됐어? 그래서 얘는 속력이 0이 될 때까지 올라갈 건데 내가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은 빠르기로 두 물체를 던지는데 A 먼저 던져. 그래서 A가 올라가고 있는데 1초 후에 B를 같은 속력으로 던져. 그러면 이건 A라고 치자. B는요? 됐죠? 1초 지난 후에 얘 속력 얼마니? 40. 그다음 얼마니? 30, 20, 10, 0. 이거 무슨 말이니? 이거 무슨 말이니? A가 가고 B가 갈 거 아니야? B는요, 자기의 미래를 보고 가는 거예요. 자기의 미래가 앞에 있습니다. 나의 몇 초 후의 미래? 1초 후의 미래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야? A. 1초 후에 A가 있던 그 자리로 내가 올라가 A의 빠르기가 되는 거야. 됐어? 그래서 이 두 개가 막 올라가고 있는 어떤 순간에 사진을 딱 하고 찍었는데 그 순간 A의 속도가 얼마야? 0이야. 그럼 B의 속도 얼마겠습니까? 10이죠. 맞아요. 이 얘기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B는 1초 후에 멈출 거야. 이 뜻이에요. 나의 미래가 A라고요. 됐죠? B는 자신의 1초 후의 미래를 보고 가고 있는 거야. 그게 A야. 그러니까 지금 A가 멈췄어? 나 1초 후에 그 위치에서 나도 멈춰. 이 뜻이라고. 알겠습니까? 대자뷰 문제예요. 나의 미래를 보고 가는 거예요. 알겠냐? 이런 문제야. 이런 문제 수능에서 더럽게 좋아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A가 멈추는 순간 B의 속력 얼마니? 10이에요. 이제 말 되죠? 그렇다면 이거를 시간 속도 그래프로 그리면 처음의 속도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1초 후에 멈추니까 지금 A는 이 상태에 있지만 B는 1초 전 여기 속력 얼마? 10인 상태로 있다고요. 맞아? 여기 위치에 B가 있다고 여기. 그러면 A와 B 사이의 거리 차이가 얼마나 나야 돼? 얼마나 나야 돼? 5m 차이 나야 돼. 삼각형 넓이니까. 알겠습니까? 요 시간 간격이 1초잖아요. 요 속력이 10이고. 그래서 A와 B 사이의 거리 차이는 5m 납니다. 이 얘기야. 알겠어? 왜? B가 1초 후에 여기까지 오면서 갈 수 있는 거리만큼 A는 가 있을 거니까. 맞죠? 네, 이런 느낌이야. 자, 그러면 그리고 나서 A 어떡할 거야? 이제 A는 속력이 멈췄잖아. B는 여기에 있잖아. 자, 그리고 나서 A는 뭐하니? 떨어져. 속력으로 보면 A는 떨어지면서 속력이 거꾸로 빨라질 거지. B는 점점 속력이 뭘 가니? 줄 거지. 그랬을 때 0.5초 후 그랬으니까 0.5초 후를 봐. 0.5초 후에 A의 속력은 얼마 될까? 5 되죠. 됐죠? 떨어지니까 A의 속도 5 됩니다. 여기 절반. 그래서 A는 요만큼을 내려온 거야. B는 5만큼 다시 올라가. 얘는 5만큼 줄겠죠. 그래서 속력이 5가 되겠죠. 그러면 B가 내려온 거리, 올라간 거리는 얼마야? 이만큼. 그러면 둘의 전체 거리를 합하면 얼마? 5. A가 내려온 거리와 B가 올라간 거리를 합한 게 둘의 원래 거리. 그럼 둘이 뭐 했겠니? 만났겠죠. 알겠습니까? 그 얘기예요. 나왜 틀렸지? 그래서 0.5초 후에 둘이 꽝 하고 충돌합니다. 맞는 얘기야. 알겠어? 이런 얘기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8번 보시면 8번은 꼬맹아 한글을 읽어. 체중계예요. A와 B라고 하는 질량이 얼마인지 모르는 두 물체를 이렇게 얹었단 말이야. B라는 아이가 있고 A라는 아이가 있으면 당연히 체중계는 얼마만큼 눌릴까?
A와 B의 무게를 합한 만큼 눌려서 바늘이 움직여 갔겠지. 여기를 가리키겠지. 예. 이게 얼마인지 몰라. 몰라. 근데 내가 여기에다가 이제 손으로 F라고 하는 힘으로 꽉 누를 거야. 이게 10N이든 20N든 상관없는데 F라는 힘을 더 줘서 눌러. 그러면 이 저울은 얼마만큼 눌리니? 힘만큼. F만큼. A와 B의 무게에다가 F를 더한 만큼 눌려. 예. 맞아. 그래서 이렇게 되면 A, B의 무게를 합한 값에다가 내가 눌러주는 F만큼이 더 눌려서 바늘이 더 가겠지. 그랬을 때 갔을 때 이 바늘이 얼마라고? EF를 가리킨다. 맞아. 내가 예를 들어서 30N의 힘으로 눌렀다고 쳐봐. 그러면 얘는 A, B의 무게에다가 30을 더한 만큼이 눌리겠지. 근데 눌린 값이 얼마래? 60이래. 그러면 A, B의 무게가 얼마라는 거야? 30이라는 거야. 이게 왜 어려울까? 그러니까 A, B의 무게가 F의 힘의 크기가 똑같네. 그래서 세 개를 다 합한 값이 EF네. 이 얘기잖아. 맞아? 이런 얘기야. 자, 그래서 보시면요. 이게 더군다나 수능 문제예요. 수능이 이렇게 마탱이 간문제도 나와요. 다 난이도 상상 문제만으로 나오지 않는다고요. 상중하 문제가 다 있다고요. 그죠? 자, 그래서 기억 보시면 가에서 A에 작용하는 중력과 B가 A에 작용하는 힘이 작용 반작용이니? 아니죠. 작용 반작용은 주어와 목적어만 바꿔야죠. 새로운 단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럼 B가 A를 누르는 힘의 반작용은 뭐야? A가 B를 누르는 거지. 왜 중력이 나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 얘기예요. 니는 나에서 B가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F보다 큽니까? 라고 하는데 그런 꼬맹아 실제로요. 요거 생각해봐. 이 새끼가 30으로 논다 치자. 그럼 둘을 합하면 30이니까 이 새끼 10N이라고 치자. 이 새끼 20N이라고 치자. 생각했어? 그럼 꼬맹아 B를 A가 얼마로 누르니? B를 뭐라고? 잘못 들었어. B를 A가 얼마로 누르니? 40. 40으로 눌러요. 맞아. 자기의 무게와 자기 머리 위에서 F가 누르는 힘만큼 같이 눌러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A가 40으로 누르면 B는 A를 얼마로 밀어주냐? 40으로 밀어주죠.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나에서 B가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F보다 뭐여야 됩니까? 커야죠. 왜? A 무게까지를 합해야 되니까. 알겠어? 이런 얘기고요. 디귿. 나의 저울에 측정된 힘의 크기는 3F가 아니고요. 몇 배 많아졌다 그래서 F의 2배라고 그랬으니까 2F겠죠. 왜 3F입니까? 이렇게 가셔야죠. 알겠죠? 넘어갑니다. 9번부터 12번까지 질문해봐. 이 문제 다시 붙였는데 안 풀려요? 자, 9번 해봐요. 11번 해주세요. 9번, 11번이요. 자, 12번이요. 자, 9번 보시면요. 그림은 수평면과 나란하게 힘 F라고 하는 힘을 줘서 A, B를 벽을 향해 밀었더니 밑줄 쳐. 정지. 정지일 때와 정지가 아닐 때 건너가는 힘이 달라요. 정지일 때와 정지가 아닐 때 건너가는 힘이 달라. 봐. 여기 이렇게 벽이 있죠. 봐. F를 30N의 힘이라고 치고요. 얘를 2kg라고 보시고요. 얘를 1kg로 보셔요. 합력이 얼마라고? 0이어야 정지죠. A의 합력 얼마예요? 0이죠. A 멈춰 있잖아요. B의 합력 얼마예요? 0이죠. B도 멈춰 있잖아요. 이게 의심스러우면 어떡합니까? 그러면요. B는요. 어떤 힘 받아요? 그 중력. B가 사람이. A를- 네. B를 밀죠. 얼마로? 30으로. 근데 이 새끼 멈춰야죠. 반전은 30분에서 줄여야지. 됐어. 그럼 합력이 0 돼야죠. 그러면 B는요. 사람 미는 힘과 반대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밀리는 힘 얼마를 받아야 돼요? 30. 이거 누가 줬을까요? A가 반장. B를 밀었죠. 벽하고 B는 안 닿아 있어요. 벽이 B한테 힘을 줄 수가 없어요. 되겠어요? 그러니 B라고 하는 물체는 사람이 미는 힘 30 F와 됐어? 그것과 똑같은 크기의 힘을 A가 B를 얼마? 30이라고 하는 F의 힘으로 뭐 했어요? 미는 거죠. 그래야 B가 받는 힘의 합력이 0이죠. 그러면 이거의 반작용은 뭔데? B가 B가 A를 A를 얼마로 밀었어요? F로. 30. 얘를 30으로 밀었다고요. 그러면 A도 30으로 밀리는 힘 받죠? 그러면 A의 합력 얼마인데요? 0이죠. 그러면 A도 반대쪽으로 30으로 미는 힘을 또 받았겠죠? 이 힘은 누가 줬을까요? 벽이 누구를 밀었어요? A. 벽이 A를 얼마? F 30N의 힘으로 뭐하고 있어요? 민다. 그래서 합력이 0이었다고. 그럼 이거의 반작용은 뭐야? A가 벽을 미는 힘도 얼마였다는 거야? 30이었다는 거야. 이렇게 가야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합력이 0인데. 해결했습니다. 자, 그럼 기억 보세요. 벽이 A를 미는 힘의 반작용은 A가 B를 미는 힘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벽이 A를 미는 힘의 크기와 B가 A를 미는 힘의 크기 어때야 된다고? 같아. 30, 30. 자, 디귿. A가 B를 미는 힘의 크기는 3분의 2F니? 아니라니까. 그냥 F라니까. 그래야 합력이 0되지. 오케이. 맞아. 오케이. 이런. 아이 땡큐. 자, 다물어. 자, 그 다음에 몇 번 하라고? 11번 아니었어요? 11번. 11번. 그림가는요, 수평면에 놓여있는 물체 A를 물체 B와 실로 연결한 모습인데요. 자, 나는 가에 A를 물체 C로 바꿔서 연결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A, B가 한 세트, A, C가 한 세트. 이런 그림을 두 개 그렸다는 겁니다. 자, 이때 A와 B의 질량을 M이라고 했을 때 화살표 방향으로 움직인다. 가와 나에서 A의 가속도의 크기를 똑같다고 쳤을 때 C의 질량은 얼마냐? 됐죠? 이거 다 수능 문제입니다. 실제 기출 문제입니다. 잘 보세요. 첫 번째 가경우는요. 이런 식으로 마찰이 없는 곳에 A라고 하는 질량이 M인 물체에 B라고 하는 질량이 M인 물체를 이렇게 매달아 놓은 거야. 그랬을 때 B를 받치고 있다가 손을 서서히 치우면 어떻게 되냐면 B 방향으로 내려가고 A가 끌려가. 네. 그러면 가만히 있던 아이가 움직이니까 알자힘 있겠죠. 얼마만큼의 알자힘이 작용할까요? MG. 네,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물체의 무게가 전체를 잡아당기는 알자힘이 돼요. 그러니까 B의 무게인 mg만큼의 알자힘이 돼서 움직일 건데 이때 가속도의 크기는요. 실제로 작용하는 알자힘으로 움직인 전체 물체의 질량 얼마? EM. 2m이잖아요. 이걸 이렇게 나누시면 전체 가속도가 돼서 가속도의 크기가 얼마 되니? 2분의 1 G로 움직일 거야. 그러면 2분의 1 G로 움직이는 건 누구? A와 B죠. 그러니까 이때 A의 가속도가 얼마라는 거야? 2분의 1 G다. 그러면 알아냈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나라고 하는 상황으로 가면 여기에 이렇게 물체가 양쪽에 매달려 있어요. 하나는 A라고 하는 아이고 하나는 C라고 하는 질량을 모르는 아이란 말이죠. 예. 근데 C가 더 무거웠나 보죠. C 쪽으로 내려가고 A 쪽으로 끌려 올라갑니다. 네. 맞아. 자, 그러면 이때 작용하는 힘은요. A의 무게와 C의 무게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 그랬을 때 알자 힘은요.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빼면 돼. 네. 됐어. 근데 그랬을 때 이 물체의 알자 힘으로 움직인 전체 질량으로 나누면 가속도라고요. 전체 질량 뭡니까? M 더하기 MC. 이 가속도가 가와 어때야 된대요? 같대요. 그러니까 얘 가속도 계산하면 얼마 나와야 된다? 2분의 1 G 나와야 된다 이 뜻이잖아. 여기까지는 끌고 와야죠. 그래도 과거를 가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여기에서 G는 다 날려놓고 계산하시면 보이죠? 뭡니까? M 더하기 MC가 2MC 마이너스 2M이야 이거죠. 그러니 MC는 3M이야. 그래서 얘 질량은 3M짜리야 이런 뜻이죠. 예. 맞아.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여기에 매달려 있는 C의 질량이 3m이라고 하는 것쯤은 여러분들이 이제 좀 알 수 있게 요거 계산하는 거에서 버거워라고 느끼지 않게 문제 반복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12번 해달라 그랬으니까 12번도 보고 가죠. 그림과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물체 A가 정지에 있는 물체 B를 향해서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요. 나는 A의 위치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입니다. A, B의 질량을 MA, MB라고 하고요. 충돌 후 운동 에너지는 B가 A의 3배입니다. 우와! 옆에 있는 그래프는 뭐냐? 그래프요? 무슨 그래프냐? A의 시간 위치 그래프죠? 예. 그러면 시간 위치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뭐니? 소수점. 속력이죠. 그럼 부딪히기 전 A의 속력이 얼마였다는 얘기니? 2. 부딪힌 후 A의 속력 얼마였다는 얘기니? 1. 그래서 충돌하기 전에 A의 속력은 얼마였냐면 2였다가 충돌한 후에 A의 속력이 1로 바뀌었네 이 뜻이에요. 예. 맞아요? 근데 충돌이라고 하는 게 나오면 무조건 뭐 생각해야 된다? 운동량 보존 법칙. 그래서 충돌하기 전 두 물체의 운동량과 충돌 후의 두 물체의 운동량은 무조건 합이 같아야 된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 충돌하기 전에 B요 뭐 하고 있었어요? 정지되어 있었으니까. 그래서 네 얘네들의 운동량을 구해보면 A의 질량은요 속력에다가 질량을 곱하셔야 되니까 A는 얼마입니까? 2MA. 됐죠? 네 B는 얼마? 0. 이거 더해서 충돌 전의 운동량이 얼마였어요? 2MA였고요. 그러면 충돌이 끝나도 얼마여야 된다? 2MA의 운동량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근데 충돌이 끝나고 나서 A의 운동량은 얼마입니까? 네, MA예요. 그러면 B의 운동량은 속도에다가 B의 질량을 곱한 값이겠죠? 네. 됐죠? 그게 얘를 나타내야 된다고요. 맞아? 그러면 V, M, B 값이 얼마랑 같으면 돼? MA랑 같으면 돼. 맞아? 요런 크기를 나타낼 거란 말이야. 자, 그랬을 때요. 여기에서 그러면 선생님 요 값이 얘랑 같으면 된다는 걸 아는데 속력이 얼마인지 질량이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그걸 알기 위해 하나의 힌트를 더 줬죠. B의 운동 에너지가 네, 충돌 후에 B의 운동 에너지가 A 운동 에너지의 몇 배다? 3배다. 그러면 충돌 후에 A의 운동 에너지는요 2분의 1 속력 1이고요. 그래서 네 질량이 MA이고요. 속력이 얼마입니까? 1의 제곱이죠. 됐죠? 네. 이 A의 운동 에너지의 몇 배가? 3배가 B의 운동 에너지니까 2분의 1 곱하기 B의 질량 곱하기 B의 나중 속도의 제곱 요 값이랑 같대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날아가니까 우리는 얼마예요? MB V 제곱이 3MA랑 같다? 요거 두 개 연방 푸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나와요? 얼마 나와요? 젠장. 그렇게 날릴까? 이씨 얘를 위에다 쓸걸. 자 그랬다고 쳐. 위에다 썼다고 쳐. 그럼 뭐야? V는 얼마? 3. 뭐야? 이거는 이거다. 이거잖아요. 네? V는 3. 됐어? 그럼 V는 3이면 3M B는 M A 보이냐? 네 이런 얘기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 MA와 MB의 질량의 비율은 1대 아니지 3대 1이어야 되죠. 됐죠?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오시면 13번부터 16번까지 질문해봐. 16번이요. 네. 그림은 건물 옥상에서 질량이 같은 물체 A, B를 같은 지점에서 차례로 가만히 떨어뜨려. 자, 가만히 떨어뜨려. 무슨 운동하겠냐? 낙하 운동하죠. 근데 공기 저항이 있다고 없다고? 없으니까 자율낙하하겠죠.
그러면 1초당 속도가 얼마씩 빨라집니까? 10초. 10씩 빨라지죠. 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 떨어지는 운동을 할 건데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걸 찾아봐 라고 합니다. 자, 그럼 꼬맹아 A 떨어뜨리고 나서 똑같은 높이에서 B도 자연학과 시킨 건데 몇 초 후에? 몰라. 그러니까 그냥 생각해봐. 1초 후에 떨어뜨렸다고 생각해봐. 됐어. 맨 처음에 A요 0초일 때 떨어뜨릴 때 속도 0이었다가 1초가 되면 이 새끼 속도 얼마 되니? 10 되죠? 됐죠? 2초 되면 20, 20 3초 되면 30, 30입니다. 근데 B는요 A 떨어뜨리고 나서 1초 후에 떨어뜨렸다고 치자. 그러면 요 순간 떨어뜨릴 거죠. 그러면 2초가 되는 순간 속도가 얼마 되니? 10 이거 얼마 되니? 20 그러면 둘의 속도 차이는 얼마니? 10이죠. 둘의 속도 차이가 뭐니? 상대 속도. 됐어. 근데 예를 들어 B가 본 A의 상대 속도는 됐죠? 라고 하죠. B가 본 A의 상대 속도는 상대방의 속도인 A의 속도에서 B의 속도를 뺀 값이랑 같습니다. 됐어. 네. 그래서 B의 속도에서 A의 속도를 빼면 B가 느끼는 A의 속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A는 항상 나보다 10만큼 빠르게 가고 있어.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서 A 자신이 봤을 때 자기는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나는 정지되어 있는데 B가 됐어. 나보다 앞에서 10의 빠르기로 가고 있어. 항상 B는 10이라고 하는 빠르기로 등속도로 가고 있네. 이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런 뜻이야. 그래서 관찰자인 B가 내가 봤을 때 A는 그냥 10이라는 속도로 등속도로 가는 것처럼 보여. 됐죠? 그걸 그려볼까요? B가 봤을 때 B가 느낀 A의 상대 속도는요. 항상 10이라고 하는 등속도로 가는 것처럼 보여. 그러면 1초가 지나면 나로부터 몇 미터 먼 곳에? 10m 먼 곳에. 2초가 지나면 나로부터 몇 미터 먼 곳에? 20m 먼 곳에. 3초가 지나면 나로부터 얼마 먼 곳에? 30m 먼 곳으로 가. 나는 가만히 있고. 됐어. A 혼자 가니까. 점점 우리 둘 사이의 거리는 멀어져. 알겠니? 이런 느낌을 받는다고. 되겠어? 이해돼? 이게 바로 상대 속도의 묘미인데요. 자, 그래서 기억보세요. A와 B의 속력 차이는 뭐 할 거다? 일정할 거다. 항상 10의 속력 차이가 생길 거다. 아이! 알아들어? 이 썩을 놈의 새끼들이 수업 시간에 쳐줘라. 일주일에 한 번 물리하는데. 졸려면 살짝 일어나라. 저도 줄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요. A와 B의 운동 에너지 차이는 같습니까? 야, A와 B의 운동 에너지 차이는 같냐 그랬는데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A, B의 질량은 같다고 쳐. 됐어. A, B의 질량은 같아. 그러면 둘의 운동 에너지 차이는 2분의 1m VA의 제곱 2분의 1m VB의 제곱이지. 그럼 둘의 운동 에너지의 차이는 사실은 2분의 1m까지는 똑같고 VA의 속력에서 VB의 속력의 제곱을 빼면 될 거 아니야? 그럼 꼬맹아 이 순간이요. 이 새끼 제곱하면 얼마? 100. 얘 얼마? 0. 빼면 얼마? 100만큼의 운동 에너지 차이가 있다 생각하면 돼. 이거 제곱하면 얼마? 400. 이거 제곱하면 얼마? 100. 빼면 얼마야? 300이야 이 새끼야. 이거 제곱하면 얼마? 900. 이거 제곱하면 400. 500만큼의 차이야. 어떻게 운동 에너지 차이가 일정해? 정말 잘 알아.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놓고 이 문제 틀리면 자세히 문제가 있는 거죠. 해보려고 노력하셨어야 돼요. 자, A와 B 사이의 거리는 점점 뭐 한다고요? A와 B 사이의 거리는 점점 뭐 한다고요? 증가. 됐습니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느낌. 머리 써. 써보지도 않고 어려워하지 말고. 자, 17번부터 20번까지 마지막 질문. 19번이요. 9번이요. 자, 29번은요. 1과 A과 B과 2과 다 똑같은 문제 냈는데 모든 반에서의 질문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이게 수능에서 킬러 문제고요. 정답률이 20%가 됩니다. 높은 거 아니지? 이해를 그 뭔 소리인지를 이해를 시켜봐 드릴 테니까 앞으로 이것과 유사한 문제가 나오면 머리 제대로 쓰십시오. 사람이요. 물리는요. 문제를 많이 풀어본 아이가 잘합니다. 왜?
어차피 이것도 탄성 에너지라고 하는 내용을 배우면 풀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자체 문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다 한 번씩 풀어보셔야 해석력이 늘어납니다. 문제 3개만 풀고 물리 다 하고 싶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특히 물리는요. 문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 문제마다 뭘 원하는지를 다 보셔야 되니까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물리를 풀 수 있는 능력이 늘어나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엄마가 우리 아이 왜 물리 성적이 잘 안 나올까요? 물리 공부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거 외에는 정답이 없어요. 그 새끼 머리가 더럽게 나빠서요? 이건 아니잖아. 그래도 여기까지 오려면 나름 뭔가를 하고 있는 아이들이겠지.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고 물리에 들이는 시간이 부족해서 그래요. 다른 애들에 비해. 다른 애들은 이미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물리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친구도 있어요. 그러니 이제 2달 물리해서 남들보다 앞서갈 거예요? 그건 과욕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물리에 들이는 시간이 적다는 걸 받아들이시고요. 이제부터 미친 듯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갈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용수철이요. 아무것도 안 매달아져 있을 때 용수철은요. 저기로부터 8D만큼 떨어져 있는 이 위치까지 용수철이 늘어나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용수철은 변형되기 전이 8D 길이야. 그러다가 내가 여기다가 A와 B라고 하는 질량이 같은 두 물체를 됐죠? 매달아 놓고 손으로 받치고 있어. 안 늘어나. 받치고 있다가 얘를 밀어 올릴 거야. 밀어 올려. 그래서 저 천장으로부터 얼마? 자, 여기 원래 위치로부터 6D만큼 압축을 시켜준 거야. 그러니까 천장으로부터는 2D가 내려와 있겠지. 여기에 이렇게 A, B가 매달려 있다. 이렇게 보면 돼. 알겠어? 그래서 6D만큼 압축했어. 오! 그러면 용수철이 변형됐네? 포텐셜 에너지. 네, 그러면 용수철에 탄성 에너지가 생기겠죠. 되겠어? 그래서 여기까지 압축시켜서 가만 놔뒀다가 손을 치울 거야. 그러면 그 가만 놔두고 있는 이 상황을 가라고 하자. 그리고 나서 손을 치웠을 때 원래 위치로 왔을 때를 우리가 나라고 하자. 그러면 여기에 왔을 때 멈춰? 아니죠. 여기에 왔을 때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처음에 A, B가 붙어있다가 내려오겠죠. 그럼 생각해봐. 이거 내려오는 동안에 A, B는 붙어있을까 떨어져 있을까? 어느 순간까지 붙어있다가 어느 순간부터 밑으로 분리돼서 내려가요. A와 B가 분리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분리될까? 평형점을 지날 바로 여기 위치에 왔을 때예요. 원래 8D. 여기에 온 요 순간까지는 붙어있다. 거기서부터가 됐어. B가 훨씬 더 빠르게 내려가고 A가 내려가는 속도가 느려서 됐어. 분리됩니다. 왜요? 여기에 올 때까지는요. 얘네들이 지구가 잡아당기는 중력도 받지만 용수철이 미는 모두 받아요. 탄성력. 같은 힘을 받아서 밀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속도가 같아. 그래서 똑같이 내려오다가 됐어? 여기 딱 오는 요 순간에 B는요. 더 이상 용수철이 안 밀어. 그러니까 중력만 받고 내려가. 자연학과. 근데요. 여기서 조금이라도 더 가는 그 순간부터 A는 뭘 받는 줄 아세요? 중력이라고 하는 것도 받지만 용수철이 늘어났으니까 위로 잡아당기는 모두 받니? 탄성력. 그러면은 얘는 알자 힘이 중력보다 작아지죠. 그러니까 가속도가 중력보다 작아져. 그래서 얘는 중력이라는 가속도로 내려가는데 얘는 중력보다 작은 가속도밖에 생기지 않아. 그러니까 B가 더 먼저 내려가고 얘가 나중에 내려가니까 속도 차이가 생겨. 그래서 그때부터 분리돼. 이거야. 그래서 분리돼서 어디까지 더 내려올 거야? 원래 위치보다 D만큼 더 내려간 9D인 지점까지 올 거야. 여기에 A가 와 있어. 됐어? 이게 가장 낮은 모습이지. 요렇게 된 게 낮은 모습이지. 됐죠? 네. 그래서 얘는요. 저기 천장으로부터 9D 위치에 와 있어요. 이런 얘기야. 그러면 이 지점을 다라고 보자. 그래서 세 지점을 보자. 이 얘기야. 알아들어? 자, 이렇게 세 지점을 볼 건데 꼬맹아. 처음에 가상태하고 나상태는 A, B가 붙어있는 상태죠. A, B를 한꺼번에 보시면 되죠. 근데 쟤는 중력 말고 됐어. 자, 얘가 받는 힘이 뭐야? 중력과 보니 탄성력. 근데 너네 알아?
중력, 탄성력은 역학적 에너지를 변화시키니 못 시키니? 보시면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키는 힘이야. 보존력만 작용했어요. 그러니 가에서 나까지 오는 동안에 두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의 합은 항상 일정해야 돼. 해보자. 두 물체를 합한 역학적 에너지 보존돼야 되는데요. 중력 위치 에너지라는 게 있고요. 용수철에 의해서 생긴 탄성 에너지라는 게 있고요. 운동 에너지라는 게 있는데 이걸 합하면 역학적 에너지가 돼야 되는데 가하고 나는 역학적 에너지가 뭐 돼야 된다고? 보존돼야 된다고. 됐죠? 네, 두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 보존돼야 돼. 자, 그럼 가로 가자. 6D만큼 압축시켜서 밀었어. 그럼 그 지점에 무슨 에너지 있어? 탄성 에너지 있지. 됐죠? 얼마만큼? 2분의 1. 용절 상수 얼마인지 모르지만 K 압축된 게 뭐야? 6D 제곱만큼의 탄성 에너지가 생겼을 거야. 또 위치 에너지야. 그럼 이제 여기서 관건은 그거예요. 위치 에너지를 어디로 놓을까? 난 여기를 기준으로 잡아볼래. 그럼 저 기준면보다 얼마만큼 위에 있는 거야? 6D만큼 위에 있는 거죠. 됐죠? 자, 그러니까 A, B의 질량이 얼마예요? 합하면 2m이잖아요. 2mg 올라가 있는 높이가 얼마입니까? 6D. 요만큼의 위치 에너지가 생긴 거죠, 두 물체에. 그러면 요거 합한 만큼이 됐죠? 전체 역학적 에너지야. 왜? 운동 에너지가 없으니까. 근데 여기서 뭐라는 줄 아세요? 이때요. 이 가순간에 A만의 위치 에너지가 됐어? 위치 에너지가 탄성 에너지보다 얼마 작대? 3분의 1 작대. 라고 나왔어. 그러니까 이 순간에는요. A만의 위치 에너지는 mg 6D고요. B만의 위치 에너지가 mg 6D야. 이 두 개를 합해서 2mg 6D가 된 거야. 이때 A의 위치 에너지의 크기보다 탄성 에너지가 몇 배 크다고? 3배 크다고. 그러면은 얘 위치 에너지를 2라고 놓으면 요거 계산한 값이 얼마라고? 3이라고 3이. 이해돼? 오케이. 그럼 봐. UmgD가 6mgD에 몇 배 하면 3배 하면 이 크기가 요거 계산해봐. 얼마나 하냐? 18kd 제곱이다. 해? 납득해? 네, 요거 계산하면 얼마예요? 이것도 18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고 싶은 말이 뭐야? mgd는 kd제곱과 같은 크기야. 요 얘기 해준 거야. 알겠어? 요 얘기 해준 거야. 요거 하나 잡아냈어야지. 체리, 이거 못 잡아냈어? 잡았는데. 여기까지는 했어? 오케이. 네. 자, 여기까지 하면 되게 엄청나게 분석을 잘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분석력의 끝판이야. 여기까지 잡으면 돼. 수능은 요렇게요. 어떤 크기를 다른 크기로 비유해서 문제 푸는 겁니다. 요게 수능 패턴이야. 최상위권의 아이디어 패턴이야. 됐어? 여기까지 잡았다. 그리고 나면 이제 최고점에서 우리가 분석할 거 다 했으니까 나로 와. 나로 오는 순간 탄성 에너지 얼마 되니? 변형된 게 없어요. 그렇죠? 위치 에너지 얼마 되니? 0 돼요. 기준면으로 왔잖아요. 그러면 운동 에너지가 얼마니? 온전히 이 둘을 다 합한 거. 됐어? 이 둘을 다 합한 그만큼의 운동 에너지가 돼. 그러면 이거 다 합해 볼래요? 얘가 18 얼마였어요? 아니잖아. 12mgd고요. 요거는 크기가 18mgd랑 같다 그랬죠. 그럼 합하면 얼마야? 30mgd만큼의 역학적 에너지가 있는데 맞아? 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돼야 되니까 나에 와서도 역학적 에너지는 30mgd인데 그게 A와 B의 운동 에너지의 합이라고. 위치 에너지하고 탄성 에너지가 없다고. 맞아? 그럼 보면 A만의 운동 에너지는 얼마일까? A만의 운동 에너지는 얼마일까? 2분의 1 mv 제곱 A 거 2분의 1 mvb의 제곱. A와 B의 질량 같다 그랬거든요. 맞아요? 8D까지 밀려 내려올 때 둘은 한 덩어리 붙어 내려오죠. 속력 어때요? 같아요. 그럼 둘의 운동 에너지 어때요? 같아요.
이거 두 개 합한 게 30mgd니까 A만의 운동 에너지는 얼마여야 된다? 15mgd여야 된다. 소름 돋았어. 이래. 우리 여기까지는 하자. 그래서 나의 오는 순간 A만의 운동 에너지가 15mgd라는 게 납득이 돼야 된다. 체린 여기까지 했니? 여기서부터 썼니? 그래서 A만의 운동 에너지 15mgd에 간다. 요거 얘기야.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다로 가면 돼. 이걸 우리나라 서울대 가는 애들은 혼자서 1분 30초 만에 풀어서 답 체크. 이걸 저는요 지금 10분 동안 풀고 있어요. 그죠? 설명하면서 풀면 10분이라는 시간이 필요한데 이걸 수능장에 가서 풀 때는 여러분들은 1분 30초 만에 풀 수 있게 되겠죠. 과거를 갖다 앉아서 하는 짓이 이거밖에 없는데 과거 가서 IQ가 좋아지는 게 아니고 1분 30초 만에 풀 수 있을 정도로 문제를 많이 풀었다는 얘기야. 갑자기 네 IQ가 왜 좋아지냐? 그 새끼야 그 새끼인데. 근데 거기 가면 이 문제는 이제 껌이라고요. 이거보다 훨씬 더 어려운 문제를 많이 풀다 가니까. 아 뭐 이런 문제가 나와? 그죠? 계산이 필요 없어요. 감각으로 봐요. 이걸 것 같아. 그거예요. 이런 거야. 그만큼이야. 공부를 많이 하면 머리가 좋아지는 게 아니고 많은 문제를 다뤘기 때문에 그 문제가 쉬워지게끔 느껴져요. 선생님이랑 3학년 1학기 오도 풀잖아요. 일단 오늘 우리가 1시간도 안 되는 시간에 내용 정리를 하고 문제를 풀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하기 전에 내신 과학 공부할 때의 난이도와 지금 느끼는 난이도는 어떻습니까? 엄청 쉬워. 그렇죠. 굉장히 쉬워. 그게 갑자기 너네가 머리가 좋아졌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거보다 훨씬 높은 것들을 계속 욕처먹어가면서 배웠기 때문에 과학 내신 문제가 열나 쉽게 느껴진 거야. 누군 필수. 썰들지 마. 그런 거야.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면 현행이 쉬워지는 거야. 누군 필수. 만약에 여러분들이 현행 공부만 계속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오투에는 문제가 그렇게 난이도 쉽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 공부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 수학 과거 문제를 쉽게 풀고 싶어? K보를 했었어야죠. 그렇네. 그러면 아유 과거 수학 정도야.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러라고 A과하고 1과 애들은 이미 원을 끝냈던 친구들이니까 올림을 해드린 거예요. 그 올림 문제를 막 푸니까 하이탑에 있는 물리2 문제들은 쉽게 풀려요. 에이 뭐 이건 올림보다 쉽네요. 그러니까 올림 문제 시험 봐도 다 틀려도 상관없어. 그때 했던 수업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과정들이 쉽게 느껴진다고요.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방학 2달 동안 엄청 고생하셨고요. 그 결과가 이제 방학 내신 보면 실수만 하지 않으면 눈만 제대로 떴으면 맞을 수 있는 문제들이 되겠죠. 방학 끝났는데 자, 그래서 보세요. A만의 운동 에너지가 15mgd라고 하는 이 어려운 생각까지 끌고 왔어. 그리고 나면 이제 다야. 무슨 문제냐면 그럼 다에서는요. 이미 B와 분리돼서 A 혼자만이야. A 혼자만이야. 하지만 여기서 여기로 가는 동안도 탄성 에너지와 중력밖에 탄성력과 중력밖에 작용하지 않아. A만의 역학적 에너지 뭐 돼야 돼? 보존돼야 되거든. 되겠어? 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여기로 내려가면서 감소하는 에너지가 있다? 감소하는 에너지가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증가하는 에너지가 있었어야 된다는 얘기야. 맞아? 무슨 에너지가 감소했을까요? 그 운동 에너지가 미치는. 운동 에너지가 감소했는지는 아직은 물음표. 치해야지. 왜냐면 저도요. 운동 에너지 감소하지 않을까? 처음에 느낌 그거였거든요. 근데 감소하지 않는다.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지. 자 해보자. 일단 확실히 감소하는 건 뭐야? 위치는. 위치 에너지가 얼마만큼 감소하니? D만. mgd. NGD. 요만큼 감소해요. 됐어? 그러면 요만큼의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면 그만큼의 크기의 무슨 에너지가 늘어나야 되잖아. 운동 에너지. 산성. 그럼 볼게요.
그러면 탄성 에너지가 늘어날 거잖아. 일단은 탄성 에너지 생기잖아. 얼마만큼? 불러. 2분의 1 K D 제곱만큼. 그럼 너 뭐야? 요 값이 얼마라고? 그거의 1분의 1. 그러면 감소한 에너지는 mgd인데 증가한 탄성 에너지의 크기가 얼마라고? 2분의 1 mgd만 증가하면 말 돼? 안 되죠. 그럼 무슨 에너지가 증가했어야 돼?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gd만큼 같이 증가했어야 증가한 양과 감소한 양이 같죠. 운동 에너지 증가해요. 이만큼. 그럼 결국은 9D에 왔을 때 A의 운동 에너지는 처음에 얼마였대? 15 mgd. 거기서 증가한 거 2분의 1 mgd만큼 더 증가. 그러니까 다점에 왔을 때 총 A의 운동 에너지 얼마? 2분의 30. 2분의 31 mgd가 된다고. 맞아. 그러면서요. 저는 운동 에너지가 감소할 줄 알았어요. 조건이죠.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려면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알짜임을 받아야죠. 근데요. 여기서 여기로 내려오는 동안은 됐죠? 이 새끼가 1kg라고 치자. 아래쪽으로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이 얼만데 10N인데 용수철이 늘어나면서 위쪽 방향으로 탄성력이 생기지. 근데 이 탄성력이 1N 또는 2N, 3N, 4N, 5N, 6N밖에 안 돼서 알짜임이 어디로 작용이니? 아래쪽으로 작용한 거야. 이해돼? 이런 얘기야. 재밌죠? 그러니까 맞추려고 하지 말고요. 지금은 맞출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시험은 11월 달에 봐. 그때 맞추면 돼. 그러지 않아? 그게 제일 중요하죠. 과거 입시 보기 전까지는 과거반에서 1등 했다고 혼자 떨어져. 병신이죠. 그럴 이유가 없어. 틀려도 돼, 지금은. 지금은 틀리셔도 돼요. 이 문제 자체의 의미가 뭔지 자꾸 배우려고 하는 거야. 됐어? 가장 잘 본 시험이 과거 입시 문제면 되는 거야. 그럼 되는 거잖아. 그죠? 네, 학원에서 모의고사 뭐하러 전교 1등해? 그럴 이유가 뭐 있어? 과거 입시 문제 가서 거기서 1등 하면 돼. 거기서 잘 봐. 괜히 마음 급하게 묻지 말고 천천히 과정을 이해하면 돼. 알겠어요? 네. 이해돼. 이렇게 가는 문제야. 괜찮죠? 재밌죠? 수능 문제. 우리나라 수능 문제 만드는 놈들이요. 머리 열나 좋은 놈들이에요. 실제 교수님. 네, 실제로 수능 문제 만드는 위원들이 있어요. 1년 동안 그 사람들은 한 달 동안 수능 문제 만들면서 이제 닫힌 공간 안에서 문제를 만들고 뭐 그러는데 그거 문제 만드는 사람들이 사실은 대단히 많은 것들을 고려합니다. 그냥 이 수능 문제 너무 개 같아 막. 우리는 평가하는 사람들이니까 막 까기도 하고 뭐 하잖아요. 근데 그 문제 하나하나가 기존에 없던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 안에 아이들이 배워야 되는 학습 내용을 다 녹여내는 거야. 쉽지 않은 거. 근데 되게 잘 만들어요. 다른 나라에도 우리나라 수능과 비슷한 형태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선생님들은 다 보거든요. 중국 것도 보고, 일본 것도 보고, 미국 새끼들 것도 봐요. 근데 우리나라 애들이 만드는 문제들이, 우리나라 선생님들이 만드는 문제들이 정말 고퀄리티야. 너무 고퀄리티야. 그래서 와, 우리나라 고등학교 3학년 애들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 근데 그걸 또 만점을 만든 병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능 문제 끝도 없이 난이도를 높이는 거야. 그걸 다 맞는 새끼들이 있어서 그래. 선생님이 고3 애들을 가르치잖아요. 고3 이제 서울대 이제 시험 봐야 되는 애들은 몰투까지 해야 되니까 이제 걔네들을 이제 가르친단 말이야. 선생님보다 빨리 풀어요. 문제를 읽자마자 그냥 얘는 얘일 것 같아요. 맞아요. 이유를 얘기해봐. 느낌상 그래요. 맞아. 선생님들보다 푸는 속도가 훨씬 빠르죠. 국어 문제 풀 때 우리는 원칙에 의해서 막 풀잖아. 근데 그 새끼들은 감으로 풀어.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감이 생기고. 근데 맞아. 수학이 주관식이 말이죠. 1년 어려운 문제들은요. 풀다 보면 1년 이 문제의 답은 모르겠는데 풀었던 문제들의 패턴상 얘는 답이 뭐일 것 같아. 1년 많이 그래서 그걸 찍다 보면 그게 맞을 때가 있어. 선생님 딸이 요번에 그랬어요. 제일 어려운 수학 킬러 문제들이 있죠. 있어야 되는 문항 번호가 있죠. 정말 못 풀겠대요. 근데 그 문제를 많이 풀다 보니까 대충 얘의 답의 방향성은 알겠대. 그걸 썼어. 맞았어.
이야. 자기도 놀랬어. 그럴 때가 있죠. 접신할 때가 있어요. 그게 수능 보는 당일이면 더 좋죠. 그죠? 접신을 할 수 있어요. 그럼 되죠. 자, 온도 실력입니다. 우리 그러길 바랍니다. 운도 실력. 알겠죠? 자, 지금 다 하셨죠?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전통 봤던 문제입니다. 이걸로 성적표는 나가드렸고요. 선생님이 이제 다음 주에 상담 전화를 다 돌릴 겁니다. 이 새끼 더럽게 못해요. 부터 시작해서 되게 괜찮아요. 까지. 그죠? 네, 네. 가장 큰 건 자기가 한 번 본 시험을 가지고 좌절한다? 자기 평가가 너무 높았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은 지금 평가 그대로를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공부 이 과목은 부족했네? 더 하면 되겠지. 그래서 비관할 필요는 없고요. 딱 전적으로 가셔야 되고, 여러분들은요 쉬운 공부할 거면 내신 하시면 돼요. 중3.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안 하고 이 공부를 한다는 얘기는 어려운 공부하겠다는 거죠. 틀리셔도 되고요. 대신에 조금 전까지 몰랐던 문제가 지금 이 풀이를 끝내고 나면 20번까지가 내가 풀 수 있는 문제가 되어 있으면 되는 거야. 되겠냐? 그럼 되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새로 들어온 신입생들도 있는데 과정이 우리가 맨 처음에는 중학교 2학년 것만 하고 있었던 아이도 있어. 중학교 3학년 겨우 끝내고 온 친구도 있어. 스타터라고 하는 거를 뭐 하고 온 친구도 있어서 다 제각각이었는데 그걸 선생님들이 다 메이크업 해가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근데 지금 들어오는 신입생들은 그런 메이크업이 안 되어 있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과목별로. 그래서 그 물리가 원이 안 되어 있으면 일요일 단과 시간에 원 하고 있는 반에 가서 앞부분을 메이크업을 하시는 게 나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 물리 원을 하고 있는 시간대가 언제였냐? 일요일 몇 시냐? 너는 가속도만 딱 배운 거야? 일요일 날 몇 시냐면요. 일요일 날 7시 반. 설마 마사카. 일요일 날 저녁 때 7시 반에 그 책 들고 오시면 돼요. 그럼 아가들하고 같이 배우면 돼요. 중학교 2학년 올라가는 이제 7월 달에 영재 데뷔할 친구들이 지금 하이탑을 이걸 막 시작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요일 날 7시 반에 이게 원파트 다시 역학 들어야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그 시간에 오면 그 반은 2시간 동안에 연락 빡시게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시면 돼요. 등급도 운영했다 했으니까 그 다음부터 합니다. 네. 2분 3으로 오시면 됩니다. 자, 시간 얼마 없어요. 10분 남았네요. 자, 지표. 그래서 시간 내서 복습하러 오십시오. 화학을 원을 하이탑을 복습해야 돼요 라고 하면 일요일 날 5시 반. 5시 반에 오시면 되고요. 송호연 선생님 수업을 다시 들어야 되면 일요일 날 송호연 선생님이 몇 시냐? 10시래. 그래서 네. 그래서 시간 맞춰서 오시면 됩니다. 물리 원을 다시 듣고 싶은 사람들은요. 일요일 날 7시 반에 오시는 게 제가 제일 편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녁 7시 반인데. 저녁 7시 반입니다. 일요일 날 저녁 7시 반이고요. 네. 강의실은 203호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들어왔다 가시면 되는데 한 번 그 수업 듣기 시작하면 종강할 때까지 빠짐없이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들락날락 하는 거 안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하이탑 원 가지고 오시면 되고요. 지금 그 아이가 저번 시간에 속도 시간 그래프를 막 그렸어요. 등가 속도 공식 외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운동 법칙 요거 할 때입니다. 그죠? 네. 근데 많이 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기존 애들이 방해받을 수도 있잖아요. 걔네들은 유료로 돈 내고 수업 듣는 애들인데 무료로 듣는 애들이 와가지고 막 분위기 상하게 하고 좋잖아. 꼭 필요한 사람만 오십시오. 꼭 필요한 사람들만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얘기했어. 자, 우리요 80페이지요. 그래서 반도체하고요 다이오드는 선생님이 나중에 한번 해봐 드릴 거고요. 요거는 네, 요거 못 들은 사람들만 나중에 요거 일요일날 요거 할 때 와서 듣고 가라고 할 테니까 그때 들으세요. 그죠? 네, 우리는 80페이지 넘어옵니다. 자, 뒤에 앞에 있는 사실은 다이오드랑 트랜지스터 그 다음에 반도체는
안 해도 되는 부분인데 반 두 개를 섞는다 그래서 속도가 빠른 반을 그냥 해준 거예요. 그래서 B반은 친구들은 그걸 해준 거고 2반은 친구들은 넘어가서 그걸 못 들은 건데 입시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부분이라서 신경 안 쓰셔도 되고 그 부분 수업은 선생님이 일요일날 고반에서 할 때 말씀드릴 테니까 그때 와서 잠깐 들으시면 돼요. 하루만 들으시면 됩니다. 자, 아니면 제가 영상을 찍어서 올렸나요? 이 반도체? 좋아요. 올렸냐고. 안 뭐가 올리셨어. 좋아요야 이 새끼야. 안 올리셨어. 안 올렸어? 왜 안 올렸을까? 귀찮다고 안 올리셨어요? 정답. 그랬을 것 같습니다. 이거 찍는 거 더럽게 귀찮아요. 선생님 찍는 거 별거 안 오시죠? 이거 찍었다가 또 유튜브에 올렸다가 막 이러는 거 엄청나게 귀찮아요. 반도체 찍은 거 있는데 영상으로 드려요 지금? 글쎄. 아니 그냥 가서 들을게. 그렇죠. 나도 준우가 현장 와서 듣는 게 더 좋아요. 준이야 눈치 좀 챙겨. 자, 내가 필요하다. 그때 말씀드릴 테니까 네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하이탑에 우리 아가들 이공 가져온 거 맞아? 입생이들? 오 똘똘이들. 자 80페이지야. 네 80페이지에 전류에 의한 자기작용 여기서부터 다시 합니다. 자 전류에 의한 자기작용은 중학교 2학년 내신 파트에서 했습니다. 이거. 오른손 법칙. 네. 자 이거 아니지. 그래서 이 부분을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지만 우리가 기억나는 게 없기 때문에 안 배운 걸로 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하도록 하죠. 좀 논리적이죠. 그죠? 중학교 때 우리가 뭘 배우지 않았다는 전제 조건 하에 수업을 하고 있어요. 오른손 법칙이 뭐였지? 그죠? 네.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데 지금 물1과 물2 하는 아이들이 똑같은 걸 배워요. 물2에서도 지금 전류에 의한 자기작용을 합니다. 내용 똑같습니다. 그리고 물원에 없는 조금 더 하는 부분을 물원반, 무리반에서 그냥 하고 있어요. 알겠어? 그래서 우리는 물리원과 물리투에 해당되는 자기 파트를 같이 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려우면 토하시면 돼요. 뭐 어려울 수도 있죠. 어떻게 모든 거 한번 다 잘합니까? 요번에는 생지를 집중해서 전 완성을 시키고 다음 주에 물화를 완성시키면 되겠죠? 뭐 그렇게 하셔도 돼요. 한꺼번에 어떻게 네 과목을 다 잘합니까? 하나씩 끌어 올려주셔도 됩니다. 대신에 가능하면 물리를 먼저 끝내시도록 하죠. 그렇죠. 우리는 힘든데. 그러면 되겠죠. 네, 요번에 전체 과학 평균 중에 제일 낮은 과목이 뭘 것 같아? 물리. 생명이요. 뭘 것 같아? 지학인 거. 생명이. 아 생명 생명이 제일 낮은 것 같아. 성적표 봤잖아. 아 그렇네. 보시면 되죠. 여기 맞지 않아요? 안 맞았어요. 자, 아니야. 보시면. 물리가 81.2였나? 자, 이제 5분 남았으니까 5분 동안에 서두를 간단하게 하고 본수업을 두 번째 시간에 할게요. 자, 우리요 뭐 할 거냐면 우리는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견은 불의 발견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발견은 뭡니까? 전기. 전기의 발견입니다. 너무. 우리는 이제 전기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전기가 인간의 생활을 얼마나 윤택하게 했는지는 집이 하루 동안 정전돼 보면 알아요. 그러면 일단은 핸드폰이 파워가 나간다는 거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전기라고 하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처음에 배우던 게 전기를 발생시키자 이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전기를 발생시켜서 각각의 전기들이 어떤 현상을 일으키는지를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정전기하고 전기 회로도로 배운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러한 전기라고 하는 게 전기적 현상을 일으키는 건 당연해. 그래서 콘센트를 꼽으면 빛이 나오잖아. 그렇죠? 이렇게 전기적 현상을 전기가 만드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전기가 전기적 현상 말고 무슨 현상도 만든다? 자기적 현상도 만들어낸다. 옛날에는 전기력과 자기력은 별도의 힘이다 라고 생각해서 별개의 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기력을 이용해서 자기력을 만든다?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자기력으로 전기력을 만든다?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서로 별개의 힘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막 다양한 실험들을 하다 보니 전기력이 주변에 뭘 만든다? 자기력을 만들어낸다는 걸 알게 된다. 누가? 앙페르가. 그런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전기적 현상을 일으키는 전기력이요. 주변에 마치 자석이 있는 것과 같은 자기력을 유발시킬 수 있구나. 이걸 알아낸 거야. 그래서 전기력과 자기력이 별개의 힘이 아니고 서로 유발시키는 힘이기 때문에 우리는 요즘에 전기력, 자기력 따로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니? 전자기력 이렇게 부르는 거야. 됐어? 서로를 유발시킬 수 있는 힘이구나 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전기력이라는 게 어떻게 자기력을 유발시키고 어떤 방향, 어떤 세기로 만드는지를 해보자. 이 얘기가 이제 물리 원의 내용이에요. 되겠니? 자, 그러면 이렇게 전기력이요. 주변에 마치 자석이 있는 것과 같은 자기력을 만들 건데 일단은 전기력은 배웠으니까 자기력의 기본적인 건 알고 가야죠. 자기력이라는 건 자석과 자석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죠. 맞아요. 자석과 금속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죠. 됐어. 자석과 자석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우리가 자기력이라고 해요. 자석과 금속 사이에 작용하는 힘도 자기력이라고 합니다. 또요. 자석과 전류가 흐르는 도선 사이에 작용하는 힘도 뭐라고 한다? 자기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석이 전류가 흐르는 도선에도 힘을 작용해요.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돌았죠. 그게 뭐예요?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죠? 병신들. 전동기 새끼야. 배웠잖아 이 새끼야. 네. 됐어? 모터. 그 전동기라고 하는 전선을 누가 움직이겠어? 자석이. 그 자석이 그 전류가 흐르는 도선을 움직이게 하는 힘을 뭐라 그래? 자기력. 그렇게 배웠잖아. 뭐 아닌 척해. 알겠어? 네. 그래서 전동기를 돌리게 하는 힘도 자기력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냥 흔히 얘기하는 자기력이라는 건 사실은 이 세 가지의 형태를 자기력이라고 묶어서 배우는 것뿐이야. 알겠니? 그 중에서 우리는 포인트를 여기다 두고 공부하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그 전에 자석이 뭔지는 알고 가야지. 자석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되어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서로 반대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두 개의 극을 가지고 있잖아. 이걸 우리가 멋진 말로 뭐라 하냐면 쌍극자라고 화학 시간에 배울 거야. 됐어? 이렇게 서로 반대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세기가 똑같은 아이들을 뭐라 그러냐면 쌍극자라고 하는데 쌍극자는요. 플러스 2쿨롬, 마이너스 2쿨롬, 세기 같은데 성질은 뭐야? 반대야. 얘가 쌍극자 관계야. 알겠어? 플러스 4쿨롬, 마이너스 2쿨롬 쌍극자 관계일까 아닐까? 아니죠. 됐죠? 반대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세기도 같아야 돼. 알겠어? 이런 애들을 쌍극자라고 하는데 자석의 N극과 S극이 정확하게 무슨 관계? 쌍극자 관계를 가지고 있어. 알겠어? 이런 애들이야. 자, 그러면 이러한 쌍극자인 N극과 S극으로 되어 있는 게 이게 자석인데 내가 이 자석을 반으로 잘라. 그러면 이 자석을 S극, N극 따로따로 분리시킬 수 있죠? 아니요. 이거 절대 불가능해요. 됐어? 반으로 잘라도 다시 뭡니까? NS. 반으로 잘라도 뭐? NS. 반으로 잘라도 뭐? NS. 언제까지? 하나의 원자가 남을 때까지. 됐어? 그러면 도대체 하나의 원자 안에 NS는 어떻게 생기는 거야? 전자. 전자. 됐어? 어차피 이런다. 이게 필요했기 때문에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거죠. 실제로 하나의 원자 핵 속에 됐어? 예를 들면 얘 누구냐? 원자 번호 몇 번이냐? 그러면 그 안에 전자가 몇 개 있냐? 11개. 그렇죠. 이렇게 원자 핵 속에 양성자가 11개 있고 바깥쪽에 전자가 11개 있는데 네가 생각해봐. 이렇게 엄청난 세기의 양성자가 전자를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하니까 그렇죠. 얘가 여기 가만히 있으면 전자가 여기만 붙어야 되잖아요. 안 붙는 이유가 뭘까요? 이 세기가 대단히 빠른 속도로 돌면 너네 기억나니? 원운동하는 물체는 알자에 뭐가 작용하는데? 구심력. 그 구심력의 관성력이 뭐가 작용하니? 원심력이라고 하는 밖으로 튕겨나가려는 힘을 받아. 그러니까 실제로 원자 핵이 잡아당기는 전기력과 같은 크기만큼의 원심력을 갖기 때문에 얘가 안으로 끌려오지 않아요. 그러기 위해서 도는 거야. 원심력을 만들려고. 그래서 전자들이 미친 듯이 돌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얘를 태양으로 보면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누구와 같은 형태야? 지구와 같은 형태야. 근데 지구는 움직이죠. 무슨 운동합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크게 한 바퀴 도는 뭐하니? 뭡니까? 공전에 해당되는 운동을 하죠. 근데 이건 천체에서만 쓰는 말이야. 그래서 네, 원자에서는
지구가 공전한다라고 표현할 수 없어. 전자가 공전한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 이거를 전자의 무슨 운동? 전자의 궤도 운동 이렇게. 됐어. 또 마치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지구처럼요. 공전도 하지만 모두 하니 스스로 한 바퀴 도는 모두의 자전도 하는데 이 자전이라는 단어도 천체에서만 써. 그러면 전자가 자전과 같은 행태의 운동을 하는 걸 우리는 전자의 무슨 운동이라고 하니? 스핀 운동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전자가 가만히 있지 않고 끊임없이 자전과 공전에 해당되는 운동을 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전자들이 움직이는 것과 반대 방향의 흐름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전류. 그러니까 전자가 움직이면 그 주변에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것과 같은 현상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전자가 이렇게 움직이면요, 됐죠? 그 방향으로 전류 감으시면, 됐죠? 그 주변에 뭐가 생긴다고? 자기장. 됐니? 이런 식으로 전자가 자전과 공전을 하게 되면 전자가 움직임과 동시에 전류가 흐르는 거고 그 전류에 의해서 주변에 뭐가 생긴다? 자기장이 생기기 때문에 각각의 전자들은 자기만의 NS라는 자기장을 만들면서 돌아. 이해돼? 이해돼? 네, 여기까지만 가지고 있다가 10분 쉬었다가 연결해 갈게요.